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어제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많이 불러서 목이 좀 쉬었거든요.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볼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안티 댓글을 달던 욕을 하시던 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스파이나 QQQ 같은 지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요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MSTU나 뭐 MSTY, 그다음에 GOOY 같은 거, 혹은 속슬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극과 극의 성향들이 이제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걷고 있긴 한데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배당 투자를 이제 권해드릴 경우에는 슈드나 대표적으로 리츠 같은 것들, 채권 같은 것들을 권해드릴 경우에는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10년 동안 그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 슈드랑 스파이랑 비교해보면 최근에 스파이가 급등하기 이전까지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연 환산 수익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이제 막상 투자해보면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루한 과정을 이겨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월 소득이 많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ETF를 장기 투자하더라도 빠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특히나 배당 투자에서 좀 더 시간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수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멘탈이나 감정 소모가 생각보다 심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5%씩 빠져버리면, 뭐 이상 빠져버리면 본인의 어떤 본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또 띨빵해 보이지만 리츠를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무작정 까시는 분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그에 대한 방어법이 있긴 한데요. QQQ를 예로 들면은 연간으로 그리고 월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해 봤을 경우에 생각보다 하락폭이 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4달 연속으로 빠져버리면 8%씩 이렇게 빠져버리거나 뭐 1년 내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13%씩 이렇게 빠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또 QQQ를 팔고 주식을 접거나 아니면 더 만회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걸 하다가 빠지는 상황들이 뭐 거의 뭐 열에 8, 9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뻔한 얘기 말고도 사실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많은데, 저도 코인이 좋고 뭐 MSTU 이런 거 해보니까 하루에 10%, 20%, 지금 뭐 20% 이상, 속슬은 40% 이상 수익이 났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런 뻔한 얘기 말고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조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채널에서 강의를 한 영상이고, 이제 최근에 오픈이 돼서 뭐 홍보 겸 말씀을 좀 드려보면, ETF를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20년 뭐 이런 플랜들을 짜는 이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스파이 100% 투자하는 것보다 이 금을 30%와 스파이를 70% 투자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가 금액에 있어서는 물론 스파이보다 뒤처지긴 하지만 표준 편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거고요. 최대 하락폭 있어서도 훨씬 안정적이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자는 것이 큰 틀에서 포인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좀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말하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제 목표 지점을 가자는 게 가장, 결국은 스포츠카를 타고 가느냐 세단을 타고 가느냐인데, 뭐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비 오는 날이나 커브 같은 거 있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미쳤다고 이렇게 5가지, 6가지로 나누면서 포트폴리오를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올라가는, 특히나 집중해서 올라가는 이런 포트폴리오는 적은 비중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엣지 자산 같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ETF, 그리고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실제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채권들 들어가고 배당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배당이 복리로 성장하는 그런 컨셉의 이런 ETF들을 같이 담게 되면은 시장에 크게 부침 없이 약 연평균으로 7%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목표 수익률은 7%를 최소로 보고 이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측면에서 오늘 컨셉들을 말씀드릴 건데, ETF를 투자하는 컨셉이 역시나 이제 배당 투자가 가장 큽니다. 뭐 큰 수익을 단기간에 내려면 개별 주식 투자하셔야 되죠. 근데 배당 투자는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슈드나 아니면 이제 VYM 같은 것들 이렇게 투자하면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VYM보다도 슈드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슈드가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VIG도 있네요. 하여튼 요런 거를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지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초자산의 S&P나 뭐 나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당연히 좋지만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 좀 드리고 싶고, 뭐 물가지수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시지는 모르겠지만 물가도 추정하지 못하는데 왜 리츠를 투자하냐, 왜 배당 투자, 슈드를 4% 받고 투자하냐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격도 오르고 배당도 성장하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해지하고서라도 수익률이 지금 뭐 13% 가까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10% 이상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이런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큰 틀에서 좀 살펴보시고, 메인 포트폴리오는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주식에 대한 수익률 측면에서 좀 포모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엣지 자산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뭐 MSTU 같은 것들 있잖아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 혹은 TSLL도 설명드리고 있고, TQQQ나 TMF 같은 것들도 섞으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몰빵이 돼버리면 저랑 채널 성격이 안 맞는 거죠. 섹터 불문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을 알아서 투자해주는 이제 미국 서학개미를 제가 작년부터 설명을 드렸었고, 수익률이 진짜 많이 났습니다. 저도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1년 동안에 30%고 더 시기열을 앞당겨 보면 더 큰 수익률이 났습니다. 서학개미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좀 재미있는 컨셉이긴 해요. 그리고 아웃퍼폼하는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투자 대안이, 이런 고민들이 결국 앞서 보셨던 지수 투자나 배당 투자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진짜 바보 같은 게, 그냥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설명해주고 퍼포먼스 설명해주고 EPS 설명하면 끝날 것을 계속 고민하는 것들이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주변의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기에다 몰빵하시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메인 포트폴리오를 S&P로 가져가거나 슈드로 가져갔을 경우에 그 부족한 수익률을 채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1주나 1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면 좀 미미해 보이지만 3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서학개미는 뭐 9,50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사이에 18,000원이니까 만원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뭐 원금까지 포함해서 200%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몰빵보다는 부족한 수익률을 한 20-30%로 엣지로 채우는 겁니다. 물론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좋은 ETF들의 컨셉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하니까 요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거 뭐 요거 안 보여주면서 요것만 보여주면 당연히 이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지수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이셀렉트라고 하는 NH증권에서 만든 서학개미 지수를 참고해서 추종한다라는 건데, 뭐 성격 자체는 패시브라고 하는 따라 만드는 그런 컨셉이지만 뭐 액티브한 성격도 있겠죠.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ETF의 종목들에 들어가는 그런 컨셉의 ETF이니까요.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는 건 ISA나 연금계좌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절세 혜택이 크다 보니까, 왜냐면 수익 나는 것에 대해서 200만원 혹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해주고, 그 다음에 15.4%가 아니라 9.9%로 분리과세 해주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세제의 혜택이 크다라는 겁니다. IS의 특징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미국 주식 직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런 ETF 컨셉 중에서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컨셉이 좋고요. 그 다음 중개형, 뭐 은행 가서 개설하시면 중개형은 안 됩니다. 무조건 중개형으로 하셔야 돼요. 신탁형이나 일인형은 안 됩니다. 수수료만 비싸고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가 안 돼요. 19세 이상 투자 가능하고 15세부터도 소득이 있으면 가능한 포인트들 아시죠? 연 2천만 원까지고, 계속해서 만기가 3년 이상부터는 증가될 수 있으니까 만기 연장을 통해서 1억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요거 이제 아마 한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율 분리과세 포인트는 다 아실 거고요. ISA에서 리츠를 하시는 거는 굳이 뭐 그런 큰 실익은 없다. 왜냐면 분리과세를 이미 해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일반 계좌와 ISA 비교해가지고 손익통산 개념이 가장 큰 혜택인 건데, 돈을 번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퉁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과 100만 원을 이렇게 하면은 200만 원까지 일반형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300만 원에 대해서 15.4%를 떼느냐 비과세냐 차이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유리하다는 거. 자, 서학개미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뭐 되게 쉬운 설명을 장황하게 할 생각이 1도 없고요.
총 25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포트폴리오인데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살펴보면 엔비디아,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사실 어떤 지수형도 팔란티어를 3위에 올리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3위에 이제 8%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뭐 아이온 Q나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 그다음 메타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ETF를 투자하면은 그냥 큰 컨셉에서는 시가총액이 작은데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은 편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컨셉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다 보니까 들어가 있고요.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있고, 코인베이스는 아쉽게도 30이 바뀌라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종목들을 제가 좀 더 포커싱 해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1년 동안에 200% 오른 종목들을 어떻게 개별 종목으로 담겠습니까?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 같은 거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1억, 3억, 10억, 뭐 20억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코인에 10억씩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각자의 사이즈가 다르겠지만, 큰 돈을 투자하려면은 절대 코인에 저는 투자를 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포인트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적은 돈이면 저 솔직히 그냥 속슬 하고 말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자산이 커질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죠. 한두 달 돈 벌면은 그 한두 달에 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게 우스워 보이죠. 아까 슈드 같은 거. 근데 개별 종목으로 돈 많이 번 분들은 개별 종목으로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거는 뭐 거의 90% 이상이에요.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ETF로 바꾸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그 종목 때문에 무너져요. 1년 동안에 아이언큐는 뭐 519% 오른 종목들이 여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조비 에이비에이션 같은 게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10불인데 뭐 수익 측면에서도, 매출이나 수익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종목들을 큰 돈을 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ETF들로 담아서 엣지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서학개미의 포트라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투자하느냐가 뭐 의문이실 수 있겠지만, S&P 산업분류표를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직스 산업분류표라고 해서 11개의 섹터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투자가 처음이시면 엔비디아가 짱이고 테슬라가 짱이겠죠. 그러면 정보기술에 몰빵하고 나면은 이제 크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시대의 흐름을 타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뭐 이슈가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지만, 또 이 소재나 산업재,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에 또 수급이 좀 쏠리는 포인트가 있고, 부동산은 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에 크게 영향 없고 금리 따라서 영향이 받긴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 수도가스, 리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IT와는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보면 이런 것들만 담아도 사실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엑소모빌이나 아마존 같은 거를 또 개별적으로 담기는 또 어렵단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는데, 테크가 좋죠. 저도 엔비디아 좋아하고 테슬라 좋아하고 메타도 좋아하고 맨날 보여드리는 게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몰빵하기에는 또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자, 하루만 보면 또 마침 또 테크놀로지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뭐 에너지 종목은 좀 빠져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핀비즈 가시면은 여러 가지 눌러보시면 이런 게 바로 나와요. 근데 보면 이제 1주, 한 달, 3개월 되게 좋죠. 공짜입니다. 그냥 아마 로그인 안 해셔도 보이실 것 같은데, 하프이어나 원이어 보면 이제 기초 소재나 산업재,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또 순위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달 보면은 테크놀로지가 또 가장 좋았던 성과고, 약간 소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약간 통신 관련된 것들 6%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테크놀로지만큼 많이 올랐던 게 통신 관련된 거고요. 3개월 보면 또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고, 에너지가 또 빠졌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또 에너지가 올라왔을 때도 있었겠죠. 에너지가 또 올라오는 거. 기초 소재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랐네요. 금융주도 많이 올랐고요. 금융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IT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섹터가 섞여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스파이나 QQQ 투자하시면 끝난다라고 보지만, 또 이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 자체가 이것만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뭐가 있나,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돈이 소중하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잃는 거는 여러분들 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1억 넘어가게 되면은 1%, 2%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1년 동안 놓고 보면 잘렸지만 금융주가 가장 높은 성과를 넘사벽으로 보여줬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또 다양한 섹터를 고민할 수 있는 또 재미가 있는 것이 미국 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별 주식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ETF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큰 손실 없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컨셉에서 미국 서학개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어떤 역할을 보면 추종하는 메인들, 이 지수, 배당, 뭐 또 지수, 배당거 지수, 배당거 지수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메인으로 담아가는 거는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비중을 50% 이상씩 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트렌드 일부, 제가 엣지 자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엣지 자산에 대해서 특히 절세 계좌에서 큰 수익을 내면은 과세 이연이나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서학개미나 이런 것들 비중 일부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팔란티어나 아이온큐, 스트래트지, 조비 에이비에이션 같은 것들 최근에 핫한 종목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서학개미가 알아서 담아준다. 몇 개로 25개의 종목으로 나누어서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학개미와 이제 비교되는 ETF가 바로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라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특색이 있어요. 얘는 25개고 얘는 10개고 10개에서 포트폴리오를 또 집중하는 그런 컨셉이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 없이 ETF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꼭 내가 좋아하는 ETF가 아니더라도 듣다 보시면 좋은 ETF의 컨셉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월급쟁이 부자들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사실 상세 페이지가 약간 리딩방처럼 돼 있어서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안에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정성 들여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드리는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